마이크 사운드를 조금 키워봤는데 사운드가 들을지 모르겠어요. 카메라에서 마이크를 키운 게 아니고 저 소리 저쪽에서 빨아들이는 소리 자체를 키운 거라서 오히려 스피커폰 같은 거 더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만들면 현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치더라고. 그래서 대개는 약간 현타오는 저 같은 경우 영상으로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또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시간 소비가 되기도 하니까 예전처럼 아예 그 사운드가 드러내야 되거나 이래가지고 반복해야 됐던 그런 순간보다는 훨씬 낫죠. 이 마이크는 문제가 이걸 들고 해야 돼가지고 이거랑 같은 종인데 다른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데 그 높이가 좀 낮아 보이던데 이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같은 값을 만든 건데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왼손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눌러서 이 게임이 선택나는지 영상을 찾아봐준 사람들도 있을까? 아마 없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좀 해봐야죠.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디자인, 웹 디자인에 표기는 돼 있는데 계획서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안 만들어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원래 같으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전체적인 구성을 다 옮기고 이제 그것만도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일단 그걸 하고 나머지를 나간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웹 디자인을 크게 성공시키지 않겠지만 네. 두 번 일한다는 게 이게 맞는 것일까? 두 번 하고 나서 어차피 뭐 겹친 일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지금 제가 만들어둔 부분들이 꽤나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만 보면 괜찮거든요. 네. 이게 이후에서 넘어간 다음에부터가 아예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만들어 갈 부분도 많으니까 딱 뭔가 이제 절반에서 조금 지금은 조금 넘어온 상태는 딱 절반일 때 느낌이 뭐냐면 표현은 못하는데 약간 계륵 같은 느낌. 그거를 이제 던지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상황적으로. 이게 무용인 성취는 아니라고 하는 잘 만들었고 기획 자체를 잘했으니까 근데 가끔의 웹 디자인을 잘했다는 거죠. 기획 전체가 좋았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수정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좀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스토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능약한 부분이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이끌고 간다기보다 약간 옴니버스 식으로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퀘스트를 얹어주는 게 맞냐 플랫폼에서 그냥 사실은 일종의 퍼즐식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문제풀이만 해도 되는데 이제 스토리를 굳이 너는 넣을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뭐 보스는 원래는 이제 보스를 계획을 안 했어요. 근데 스토리를 더 추가를 하다 보면 이제 보스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보스를 넣는 데 사람들 더 많이 끌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게 많아서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리를 한 다음에 실패를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 뭔가 모든 억지로 이제 뭔가 상황이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희망 하나만으로 이제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부분들이 모두 절망이 드는 습관이 와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가 되는 거 거꾸로 희망 자체는 모든 거를 건너가게도 해주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희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고 가잖아요, 손에. 그러면 이제 망망대해 희망만 가지고 버텨나간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게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죠. 2년 뒤에. 근데 이게 어떤 상업적인 세계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저렇게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리고 워낙에 또 상황이 조건이 원래부터 좀 좋았다 또한 기본이 되는 그런 세팅 자체가 안 좋았다고 하면 백업을 할 수 없거든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버 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그 백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백업을 해두면서 작업을 해두는 거랑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만들었는데 정보가 다 날아가지고 어떻게 그 시스템을 해나갈 수도 없고 더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랑 차이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콜랑 하나만으로 올인한다는 거는 백업 시스템 없이 도전한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망망대해서 만약에 그 모든 시도가 이제 격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이제 콜랑이라는 전투기 하나 가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격주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면 초과인 거 거기서 정말 자 맨몸 하나로 악을 깡에서 수영을 해나갈 것인가 말이 쉬운 거죠. 그렇죠? 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저항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 제가 아는 바대로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일정을 얹으면 돼요. 물론 시간 자체가 안 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요소보다는 제 스스로가 뻗어버린 게 큰 것 같아요. 이거를 몸 자체에 박힌 게 정신적으로는 이게 내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똑같지만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머릿속으로 되새겨왔던 거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무리를 많이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그 스스로에게만 공헌을 시켜서 그거 원툴로 좀 나 상황적으로 외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반작용을 가져온 거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그 순간부터는 이게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희망 자기계발서를 한다 그런 말들을 쉽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들부터가 사실은 좀 정말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 갈 때까지 정말로 노력을 해봤냐? 따진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나 아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터뷰나 봐도 사실은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멀었고 남들이 위험한 리스크를 정말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간 길이 아니거든요. 참 그냥 합리적인 타당한 정보, 타당한 이런 것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던가 혹은 사업을 해본다던가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거랑
그냥 진짜 뭐 마이너스 통장이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누구 하나에도 기댈 수가 없는데 그걸 해낸 사람하고는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당연하다고 해서 이제 사실 모든 사람한테 들으라고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의 노고라던가 모든 사람은 계셔도 이제 잘 모르고 함부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버그가 났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만들 때 근데 왜 안 되겠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뭐 노력을 이미 했는데 또다시 한번 그걸 해야 되거나 그걸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그런 건데 그러면 다 그분들이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각각의 인생을 노력을 안 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버그가 난 거를 고쳐나가는 과정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번의 가벼운 스펠링 에러로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심각한 그러니까 선택한 루트와 선택한 과정에 따라서 심각한 어떻게 우리가 핸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오류하고 맞서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천상에는 있을 수가 있죠. 네. 말이 아끼는 쉬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뭐 간단한 이제 개발 작업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우리가 대신 고쳐서 이렇게 해서 올려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진지한 어떤 정말 큰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같은 피조물 그리고 똑같은 존재로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사실을 초월하는 정도의 지니고 있지 않은 이상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같은 괴를 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노력한 것들에 비해서는 이들이 좀 미끄러지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닥치서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 이제 체득을 했는데 경험으로 여기서 이제 자본이나 이런 걸 투입을 해야만 나가는 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수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의 한계도 있지만 노동력의 한계를 자본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이제 취득을 하더라도 이게 개인이 혼자서 혹은 그냥 소수 몇몇이 하기에는 좀 범위가 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들 정의로 모여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또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고 현실 회사에서 또한 이제 돈이라는 게 사람의 얼마나 그것을 약절한지 얼마나 이제 피땀흘려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걸 동일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사업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착착을 한다던가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오늘날은 어디서 기업한테 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들 이제 개발 사업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직접 보시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풀린 부분들과 지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네, 저는 그래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만큼이나 노력을 했구나, 한번 남들을 봤을 때는 어떤 노력으로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시는 되거든요. 다르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정말 억울하게 정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저보다 실력 자체가 뛰어나고 능력이 효율적이고 약간 성 좋고 그런데 정말 운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 운운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려갈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저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죽기 전에 떡볶이를 먹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하나하나의 소소한 일들에 희망을 가지고, 근데 그게 그분들이 이제 안 해본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당연히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양립하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던가 그런 과정이 당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서 동기를 스스로 이렇게 부여하고 만족을 시작하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적당히 운을 따라준 사람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고 위안이 돼줄 수 있는 게 거지, 이게 정말 이 사람은 뭐 피눈물 흘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그들도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대놓고 뭘 하진 않겠죠. 근데 약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들도 조언을 받아서 오히려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이건 해도 되는 말이지만 미안을 해주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다 해본 거를 쉽게 말한다는 게 저는 이제 한 멘탈로는 그냥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보는 순간 이게 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대응은 아닌 것 같은데,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뭐 이런 책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찾겠다고 생각은 해봤는데, 그런 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죠. 정말 힘들게 보면은 이제 쓰레기 업종 하시면서 분들이 다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힘들다 느끼는 직업인데도 그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다짐하고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분들이 뭐 그런 개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사시고 끝나고 오면 이제 얼큰하게 끓여가지고 매운 거에다가 해서 소주랑 서 드시고, 뭐 이제 훌륭한 이제 글 작가 이런 분들도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창작가분들에 대해서 묘를 해주고 싶지. 그게 동기부여가 참 묘한 게, 우리가 그게 추상화가 되어 있어서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요즘은 거의 이제 원성이 다다를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한테 쉽게 우리가 야 이렇게라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분들은 알아서 내부에서 열심히 계신 거죠. 그분들인데 얼마 있다가 나중에 또 그 추상화되어 있어서 표현이 안 되었던 게 결국에는 깎고 깎아서 이제 구체화가 되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돼서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그 세상에서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게 세상에서 도움이 됐냐? 그럼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뭐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됐어요. 근데 뭐 나쁜 의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 말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말만 하면서 살면 좋지만 또 이제 사람의 이제 취지라던가 의도라던가 그런 거를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각각의 직분이 있을수록 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런 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말을 못 해주는 것도 좀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지?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AI 살짝 걱정이 드네. 이게 나중에 이런 것처럼 이어지는 것도 있고 약간 좋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 세팅 다 하고 나서 켜보면은 이제 오류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을까?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좀 범위를 하고 해 나가야 하는 길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예 스토리 라인이 뭐가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때는 이제 진짜 뭐 그냥 퍼즐 같은 느낌 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개발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전들이잖아요. 네, 각 종교의 경전들. 이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막 불합리하고 이성적인 거라고 여기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개발서 같은 책들이나 뭐 이제 유튜브로 이런 거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이제 존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맹신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 근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공권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정해진 틀을 하에서도 그걸 깨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형태였던 거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민주주의적인 세상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한 거죠. 그냥 그거를 조금 입맛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꿔버린 거고 근데 오히려 이제 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깨달음하고 혹은 이제 인류 문명을 거의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는 많이 수준이 떨어지죠. 그런 걸 생각해본 철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계발서가 뭐 오늘날 그냥 쏟아지듯이 그냥 뭐 양산되듯이 만들어지는 자기계발서는 오늘날에서 그냥 남들이 한 얘기를 주워다가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룰 수가 있죠. 근데 뭐 지금 자기계발서는 개발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조금 돈을 벌려고 안 쓴 것들이 그냥 보일 정도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에서 경험해서 느낀 바를 적어야 좀 타당하잖아요. 근데 왜 철학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설령 개똥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확립을 했고 그것이 이제 남들한테 큰 감동을 줄 만한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어떤 철학적 깨달음이. 근데 보면은 거기서 자기발 수 있어 등장하는 철학적 깨달음이란 게 진짜 막 엄청 보잘 것이 없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명제지? 명제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간 나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거나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 좀 해봤으면은 그냥 뭐 아예 이런 쪽으로 고민도 안 해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뭐 손철 스님의 책들을 읽거나 뭐 수요라든가 이런 걸 읽거나 근데 이제 그걸 실천한 사람이 그거를 말하는 거를 믿어야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 자체도 어떤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유리가 되는 이유는 불교라던가 이런 경전들 생각해보더라도 물론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저도 읽어봤던 건데 저는 제 저축이지만 네, 사실은 부처로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을 수가 있어요. 세속하고 이제 유리된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거를 끊어냈다고 생각할 스스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정한 이제 열반에 이르느냐, 일탈에 이르느냐 그거는 이거를 본인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수련할 바가 없다,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시험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물경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이제 뭐 미륵에 대해서 나온 구설이 있을 수 있지만 혹은 석가모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이제 누가 가라사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 이제 대중 불교에서 어떤 것을 이제 소원하면서 공문을 볼 때 관세음 보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관음 보살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이제 부처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근데 이제 그 부처의 길을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나쁜 의지가 아니라 경지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부처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세속하고 유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해탈해서 희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세상으로.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여워서 사람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주고자 세상에 남아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사실 뭐 불교에서 다른 그냥 일반 이제 시주들한테 그냥 시주라고 안 하고 보살이 뭐 이런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공경의 표현인 거죠. 네.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이제 공경하는 표현으로 하던 게 이제 관례화가 돼서 이제 안습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건데, 상당히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할 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속과에 속해 있지만 이제 그만큼 뭐 세상을 이제 헤매이는 그런 스녀들한테 이제 시주도 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완전히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제 부처인 척, 혹은 이제 언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뭐 하나라도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생각을 더 반성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때 저는 더 긍정 높은 사람을 생각해요. 점점 수준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 이제 원래 서 있는데 약해지거나 옳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순수하게 상황을 다시 바꿔서 다시 이제 순한 마음을 유지를 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는 물론 이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면서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본인만을 위해서 편하게 살 거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듣자니 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열받는 그럴 만한 얘기들이 막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들이 약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쓰면서 아주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과연 차원적인 고민이나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맞느냐, 이런 것부터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동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개인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제 후배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그 감탄 고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감탄 고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제 적의 말이죠. 이건 뭐 남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타당한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지 결국은 승리자가 되거나 혹은 그건 이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감탄 고토는 이제 안고조 유방 같은 경우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궤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타인의 이야기를 방송을 해보면서 적이나 내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께서 어떤 심각한 결점이 있어서 내가 별로 존중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말에 있어서 그 타당함, 논리적인 타당함,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자세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뼈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고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의 유연성이고 그런 게 이제 벤치마킹인데 이제 그러니까 상대 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인다 이게 그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 제품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고려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차원은 그건데 이제 오늘날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러니까 진짜 창의력을 지닌 사람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이제 정문화가 되고 고차원화가 되면서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표절을 하고 그냥 갖다 붙여놓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을 수가 있죠. 상황적으로 뭔가 급하게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받으면서 하니까. 근데 그건 이제 내부적인 얘기고 상대방은 그거를 왜 들어줘야 되냐 그 말이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왜 당신 좀 사정을 봐주면서 그런 말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 넘어가라 생각을 하는 건가? 이 정도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몰랐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그 수액이라던가 이런 분배는 이제 당연히 저기다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뭔가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 환원부터가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수익 분배 합의 생각해 들어갑니다. 아이디어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뭔가 있는데 뭔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자료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이 자료조사랑 벤치마킹을 하랬다고 했다 보니까 그거를 베껴와서 표절을 이제 위에 상사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괜히 능력 있는 거 마냥 부담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 만약에 해도 너 그렇게 수준적으로 그냥 본인의 수준을 격화시키는 건데
그걸 뭐 정려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해주는 시장 분위기면 계속 그 시장 거기서 바치는 거죠. 똑같은 것만 가지고 오면서 수준이 거의 갇히는 거예요. 인식 수준이. 한 놈이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받기 위해서 장난치를 쳐놓은 거에 시장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인사 맞는 등록한 사람은 좀 우주의 인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 몇 년 정도 해야지. 벤치마킹이 그게 딱 이제 정해진 용어는 없지만 이제 범위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벤치마킹이 근데 표절은 알아서 피해야죠. 알아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해야죠. 당연히 생각이 있으면 비슷한 부분이 아예 겹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애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력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있던 사람이라면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회사 자체에 손실이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슬슬 좀 혹시 안 도와주고 한다고 회사가 손해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백평가만 당연히 걸리는 그런 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 본인만의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그거를 뭐 벤치마킹 하는 걸 누가 벤치마킹이 아니라 표절을 하는 것까지를 아예 가르친 건가? 아니면 사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표절을 가르치지 않겠죠. 해봤자 자료조사 좀 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거기서 좀 디벨롭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생각은 어떨지 나 혼자서 뭔가에 갇히지 않을까. 너무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창의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포트폴리오에 그럴듯한 이제 남들이 만들어준 거를 갖다가 써서 그거를 하면 창의력이 당연히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워낙에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니까 기준적인 거를 봐도 자기만의 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에 갇힌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남들의 거를 보더라도 본인만의 창의적인 게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대중의 어떤 시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배우러 가는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것도 핑계가 안 되죠. 그 사람 자체가 사실 이건 핑계로 할 수 있는 게 수준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말을 오해를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작게는. 청정을 해보는 사람들은 알지만 왜 1년에 사태나 대응이나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면은 애초에 왜 그런 일을 할까 생각해서 보면은 어디 누군가의 그런 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공평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은 똑바르게 경고까지 해주면서 가르쳤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혼자서 잘못 알아듣고 이제 거의 범법에 가까운 그런 걸까지 넘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들고 하면서 하려니까 뭔가 속도도 좀 느려지는 것도 있고 분명히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소리가 너무 크게요. 이게 걱정이 돼. 여기는 오자마자 죽는 좀 나은 것 같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번 맵 디자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